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종안신문의 주요 기사를 짝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종안딱풀 4월 9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그제 4월 7일 보궐선거가 있었죠.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이 완성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니 각 언론에서 그 후속 보도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작년 4.15 총선 또 2018년 지방선거 그때와 비교를 해서 민심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 부분을 아주 면밀하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민심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것들이 오늘 아침에도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차지를 했습니다. 동아일보 오면 보시면은 오세훈이 마용성 서울경호입니다. 마포 용산 성동구 이런 그 한강 벨트에서 3년 전에 야당보다 득표율이 껑충 뛰었다. 각 구별로 여러 가지 분석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민심이 변했다는 겁니다. 서울시장 구 동별 득표를 분석을 해보니 오세훈 득표가 3년 전에 그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선거 때 김문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다 강남, 성동, 서초구에서 무려 18%포인트씩 늘어났다. 부동산 분노에 여당 지지층이 돌아선 것 같아. 이런 분석이 나오고요. 처가 땅 논란이 있었죠. 처가 땅 논란이 있었던 내곡동, 오세훈 내곡동에서도 64%로 압승을 거뒀다. 또 2030이 많은 신촌에서도 24%포인트 앞섰다. 박영선은 425개 동 중에서 겨우 5곳만 이겼다. 이 이야기는 세계일보에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압구정 10명 중 9명이 몰표를 오세훈에게 줬고 오세훈은 서울 425개 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420곳을 싹쓸이 해버렸다. 오세훈의 완성이다. 문재인 정권 심판 분위기가 이 어느 동네를 막론하고 서울시에 광범위하게 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7 보선, 4.15 총선과 지형을 비교를 해보니 박영선의 정치 고향, 지역구였죠. 구로에서도 오세훈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오세훈이 구별로는 25개 구 모두 썰어 담았다.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24개 구의 구청장이 민주당입니다. 근데 다 썰어 담았다. 생태탕, 내곡동에선 더블스코어 승리를 거뒀다. 자, 이런 이 분석들이 막 나오기는 하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 문재인 정권은 처절한 반성을 해야 됩니다. 반성을 하고, 지금까지 잘못됐다. 앞으로 국정 운영 잘하겠다. 다시 한번 대선에서 기회를 다오.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반성을 하는, 그런 민심이 드러났으니까는 그렇게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전혀 그런 분위기와는 좀 다르게 이 참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 기조는 계속 유지하겠다. 우리가 해오던 대로 4년 동안 해오던 대로 그대로 가겠다는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고 또 친문 여권 안에서도 친문 중심으로 이 권력을 우리가 계속 행사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막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문재인은 아주 형식적인 반성문, 두세 줄짜리 반성문만 딱 발표를 하고, 반성문도 아니죠. 알겠다. 민심 알겠다. 이렇게 하지만 정책 기조는 그대로 가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일면 톱부터 진보 성향이죠. 한겨레 신문 일면 톱 기사부터 제목이 이겁니다. 성찰과 혁신, 고개 숙인 여당. 그런데 쇄신, 내용도 없었고 감흥도 없다. 한겨레부터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위의 사진은 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고개를 숙이는 사진이죠. 근데 형식적으로 고개만 숙였지 실제로 민심을 정말 겸허히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은 내용을 보면 안 보입니다. 한겨레도 그것을 지적을 해놓은 것이죠. 지도부 총사퇴해서 비대위로 전환을 했는데 민심 겸허히 수용하겠다. 대국민 성명을 민주당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당대회 일정만 앞당겼을 뿐이다. 비대위를 만들었는데 비대위도 다시 친문 일색이다. 위원장이 도종환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낸 도종환 삼선 의원이죠. 접시꽃 당신을 썼던 그 시인 출신 도종환을 친문입니다. 비대위 장관까지 했으니까 비대위 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원론적인 입장만 발표를 했고, 동아일보 일면톱도 고개 숙였지만 정책은 안 굽히는 당청. 이 고개는 안 숙일 수가 없죠. 뭐 당 지도부 입장에서. 그런데 정책은 우리 그대로 가겠다. 지금 하던 대로 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 지도부 보선 참패에 일괄 사퇴를 했는데 당내에서 정작 새신 움직임은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 민주당 안에서. 그리고 또 차기 당권 놓고 개파 간 대결 조짐을 보였는데 친문이 우세야 합니다. 문재인은 질책 엄중히 받아들여 부동산 부패 청산 등 매진할 것. 부동산 부패. 그전에 부동산 적폐라고 했다가 지적이 일어나니까는 부패라고 하는 거죠. 그 적폐몰이 계속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존 국정 기조 유지 뜻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입장문을 밝혔는데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이런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다. 아주 원론적이고 또 본인이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뭐 기자들 앞에 나와서 준축안에 와서 한 것도 아니고 대변인 통해서 발표한 겁니다. 경향신문도 진보 성향 언론이죠. 성찰, 혁신, 외침뿐인 여당 지도부 총사퇴의 변. 외침뿐이다. 실제 내용 없다는 겁니다. 경향신문도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죠. 구체 반성, 새신 메시지 없다. 재보선, 심판, 민심, 안이한 대응 이런 지적이 나온다. 조선일보는 여당 고개 숙였지만은 자기 지도부 도전자도 친문 일색이다. 친문의 나라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반성을 하지 않고 있죠. 다음 달 2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는데 지금 당대표에 나온 사람이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전부 친문이죠. 그리고 원내대표도 윤호중 다 친문만 다 출마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은 문재인 대통령 질책 엄중히 받아들인다. 그런데 질책 엄중히 받아들이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죠. 인사조치 가장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인사조치 아닙니까? 뭐 인적 쇄신을 하고 뭐 개표를 하고 물론 뭐 국무총리야 지금 정세균 총리가 다음 대권에 출마하기 위해서 사퇴한다니까는 국무총리는 지금 뭐 갈아치우겠지만 청와대 참모들은 그대로 뒀습니다. 사의 표명한 참모진조차도 없다. 이 문재인 메시지는 대통령의 육성이 아닌 대변인을 통한 간접 전달이었고 작년 4.15 총선 때 여권이 180석 완성을 거뒀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이 나서 장문의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진정한 민심이다. 위대한 국민의 선택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제는 단 2줄짜리 입장문만 밝혔습니다. 기분 나쁘다는 이야기겠죠. 자, 한국일보도 여당 친문 지도부 사퇴하고 친문 비대위 나왔다. 뭐 친문 지도부나 친문 비대위는 어쨌든 친정체제로 계속 당도 이끌고 다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8일짜리 비대위원장. 왜 8일짜리나 하면은 8일 후에 원내대표를 뽑으면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이 되기 때문에 비대위원장 8일짜리인데 거기에 친문 도정한. 그래서 인적 쇄신보다 임기 응변 대책 지지도 나온다. 그리고 자기 원내대표, 당대표 선거에서도 지금 국정 운영의 책임이 큰 문재인께 인사가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 매일경제 오세훈 시장이 그제 당선돼서 어제 첫 출근을 했죠. 바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근을 한 그날 오세훈이 그 선거 과정에서 계속 공공주도 주택공급은 한계가 있다. 민간주도가 민간이 참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세훈이 출근하는 첫날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자체 단독으로는 공급 못한다. 주택 공급 못한다. 정부 LH 주도 공급 대목 공공주도 주택 공급의 대못을 박아버렸다. 출근하는 날 여기 출근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 출근 직전에 출근 전에 오세훈에게 마치 경고를 하듯이 홍남기 정부에서 청와대 지시겠죠.
거기서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을 해서 지자체 단독으로는 공고 못한다. 이렇게 딴지를 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 이번 그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사람이 한 사람 있었죠. 김어준, TBS에서 편파방송을 일삼는 김어준도 오세훈이 막상 시장이 되고 나서 그러면 오세훈이 되면은 본인 프로가 없어질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조롱하듯이 낄낄거리고 있습니다. 반성하는 게 아닙니다. 이 중앙일보 신문 보시면은 김어준이 이렇게 어제 방송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막방 마지막 방송 바라겠지만 힘들 거다. 나 마지막 방송이 돼야 된다고 뭐 보수층이 바라겠지만 그거 아니야. 나 계속해. 이렇게 하니까 네티즌들이 알아서 그만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김어준 씨가 여당 편향 뉴스 공장 이 운명이 이제 도마에 올랐는데 오세훈이 시장 선거 때 계속 그 이야기를 했죠. 교통정보만 원래 목적대로 교통정보만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김어준 씨가 독립재단인 TBS에 서울시장이 간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어제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뉴스공장이 마지막 방송인 줄 알았다는 분도 계시고 그것을 바라는 분들도 많았다 이렇게 비아냥하면서 그러나 어려운 일이다. 뭐 TBS는 이 서울시장이 간섭할 수 없는 분위기다. 그런 그 구조다. 이런 식으로 낄낄거리면서 방송을 했습니다.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자,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참패, 문재인 정권이 참패를 했는데도 별로 놀라는 기색이 없습니다. 문재인도 그렇고 이 다른 민주당 사람들도 그렇고 별로 놀라는 기색이 없습니다. 사실 그 형식적으로만 뭐 고개 숙이고 하는 것이지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은 이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패배가 오히려 정권 창출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선거 4연승을 했다가 계속 가면은 또 대선 때 또 이 어떤 반발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1년짜리입니다. 1년짜리 시장 선거에서 진 것이 오히려 약이 될 수도 있다. 야당에는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런 판단이 전반적으로 깔린 것 아닌가 싶습니다. 대선까지 앞으로 11개월이 남았고 대선 후에 또 3개월 후에 또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이번에는 보궐선거죠. 지방선거가 치러지면 서울시장 다시 뽑습니다. 그때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지금 오만함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는 야당복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야당복.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끝나면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 국민의힘에서 끝났고 조호영 원내대표 임기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도부를 뽑아야 되는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합당을 하기로 약속을 했죠. 합당을 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분 문제 이런 걸로. 그리고 벌써부터 안철수 쪽에서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농공행상이 또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그간에서 마찰이 일어나고 무엇보다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을 어떻게 이 범야권에 흡수할 것인지 그 문제를 놓고 윤석열 생각 다를 것이고 안철수 생각 다르고 또 그 국민의힘 생각 다르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 친박 세력 또 생각 다르고 거기다 또 비대위원장 끝나면서 물러나는 김종인이 숟가락을 얹고 있습니다. 본인이 내가 나서서 뭐 킹메이커를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숟가락을 얹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분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선거 분위기에 취해 있지만은 지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전당대회 날짜나 어떻게 뭐 이런 그 국민의당과 어떻게 할 것인지 윤석열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김종인이 나타나서 내가 하겠다 뭐 이러면은 또 분란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을 지금 문재인 정권은 즐기고 있는 겁니다. 한겨레 신문 보시면은 위에는 민심은 들끓는데 인적쇄신 정책변화 선거는 청와대 이렇게 그 기사를 냈는데 그 아래 보시면은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여론조사해서 공동으로 실시하는 그 4개 기관에서 실시하는 전국 지표조사에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의 지지율이 7%포인트나 내려앉았습니다. 승리한 날 7%포인트가 내려앉은 그 결과가 발표가 됐죠. 여당 참패한 날 1등 성적표 받은 이재명
요동치는 민심의 대권 구도가 출렁하기는 하는데 이낙연이 추락을 했죠. 뭐 선대위원장을 맡았었으니까는. 그런데 이재명이 24% 이렇게 솟아올랐고 지지율 2위 윤석열과도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날 치른 재보선 참패를 휘청거린 8일날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반가운 성적표가 날아왔다는 겁니다. 24%로 1위, 윤석열 18%, 이낙연 10%. 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보선 과정에서 별다른 메시지도 발표하지 않고 하니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그 유권자들 중에서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범야권에 있기 때문에 범야권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을 하고 다음 자기 정권을 창출을 할 수가 있다고 해서 윤석열 효과로 오세훈이나 박형준을 찍은 사람들도 있겠죠. 찍은 유권자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윤석열은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한국일보도 보시면 국민의힘과 지금 윤석열의 밀당이 시작되는데 윤석열 지지율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 자, 만약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압승을 거뒀으면은 그 같은 동반 상승 효과가 일어나야 되는데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내 중진들 윤석열 끌어안기 시동을 걸었는데 자, 오선의 정진석 같은 경우는 충청 대망론을 계속 이야기하죠. 단일 대우에 합류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삼선 김태호 의원은 윤석열, 안철수 입당을 해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윤석열은 이 재편 과정을 지켜보고 범야권 재편 과정을 지켜보고 행보를 정할 듯하다. 자, 이렇게 되면 잊혀지죠.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탄탄한 이렇게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는 것 아닙니다. 한때 10%대로 또 떨어지기도 하고 한 달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재편 과정 지켜보고 행보를 정하면은 본인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윤석열 지지율 25%에서 18%로 급락했다. 이재명은 24%. 보수층에서 특히 윤석열의 하락폭이 커져서 14%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오세훈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7%를 기록했는데 오세훈은 사실상 다음 대권에 나오지는 못하죠. 허수가 돼버립니다. 이 동아일보도 마찬가지 기사. 바빠진 야권 주자들 윤석열 이달 말 등판설 안철수는 야권 통합해야 된다. 목청을 높인다. 지금 백가쟁명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다른 야권 주자들이 국민의힘 승리로 인해서 기세가 올라가고 서로 존재감을 부각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은 설당이 점점 좋아집니다. 어제 유승민 전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전에는 윤석열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빅텐트 안에 모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어제는 윤석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30년 구형한 사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시작이 되면 지금 여권의 어부지리를 그대로 안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김종인 또 기웃거리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감으로 판단되면은 도울 수도 있다.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이용을 하는 것이죠. 대권주자 한 사람을 놓고 견제도 하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또 역할을 할까 이용할 기회를 노리고 그렇게 지금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홍준표도 복당 후 경선 준비를 구상을 하고 있고 유승민은 배신자 프레임 탈피에 나섰다. 제가 조금 전에 전해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찬성을 했죠. 그런데 지금 그래도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24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게 하고 이런 것은 너무한 거 아니냐, 지나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에게 30년 구형을 내린 검사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희룡도 7월 레이스에 가세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김종인 기웃거리기 채널A에 출연을 해서 본인의 또 생각을 막 밝혔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에 대해서 오히려 본인이 국민의힘과 같이 가라고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별적으로 입당하지 않을 거다.
개별 입당하면 자기 정치 활동 영역을 확보하기 힘들 거다. 그래서 결국은 내 말대로 해야 된다. 내가 데리고 다니겠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만나자고 하면 만나서 어떤 목표를 갖고 있고 어떻게 달성할지 얘기를 들어본 뒤에 대통령 후보감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도울지 내가 결정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는 야당 복이 또 찾아온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보면은 그제 끝난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하고 민주당이 참패를 한 것이 오히려 민주당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가고 있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새로운 위기가 찾아오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지금까지 너무 기울어져서 여러 가지 국민들이 힘들었고 또 무능한 정권이 지금 코로나 다시 막 4차 대유행이 다가오고 백신 구하지 못하고 절절매고 이런 상황이라 어쨌든 이 보수 진영에서도 국정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 국정을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처럼 보수에게 다시 위기가 시작되는 것은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되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유권자들이 다시 새로운 목소리를 내서 보수 진영에도 해초리를 좀 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간 따풀이었습니다.